시작하기 전 63kg에서 15kg의 체중을 늘렸는데도 체지방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살크업이 아니라 건강하게 벌크업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벌크업을 한다는 것은 몸에 체지방은 많이 늘지 않으면서 근육량은 늘려 체중 증량을 하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단식을 할 때는 몸무게가 63.3kg에서 단식 후 65kg 정도로 몸무게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7년간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야유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근육을 저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벌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이겨내는 힘이 근육에서도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근육을 잘 키우려면 마른 상태에서 곧바로 근육을 키우기보다는 먼저 체중을 좀 불린 다음에 근육량을 늘리는 게 더 쉽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 트레이너도 이 방법이 더 쉽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권유해서 무작정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체중을 먼저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범위에서 벌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BMI의 건강 기준 안에 들어오는 제 기준에 76kg 정도까지 체중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염증 질환이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당뇨병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체지방률은 20% 초반을 넘지 않는 것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존의 영상 속의 마른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시면 체중이 상당히 붙은 게 보이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과 운동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칼로리는 추가로 섭취하지만 단백질 중심의 식단과 필요에 따라서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오르지 않아야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있는 식사를 할 때 채소와 고기를 먹은 후에 밥이나 면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탄수화물 먹은 후에도 웨이트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한창 증량을 할 때는 아침에 계란 5개, 계란 혹은 게살이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점심은 일반식으로 국밥 등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밥 없이 500에서 600g 정도 고기 한 팩을 먹고 운동을 했는데 여기에 운동 후 단백질 음료나 쉐이크를 또 먹으면서 단백질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000칼로리 이상을 먹었는데 매일 혈당 변화도 확인하면서 급작스럽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였습니다. 또 운동을 많이 한 후에 배가 갑자기 고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라면에 계란을 3개씩 넣거나 굽네 치킨과 같이 튀기지 않는 치킨을 추가로 먹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 다음날 체중도 늘어나지만 체지방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체지방 22% 정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했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식단을 지키고 습관으로 유지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식사량과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하루에 4끼 이상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 때 유지하던 공복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힘들었습니다. 저녁 운동 후에 추가 보충을 위해서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다 보니 숙면에 방해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몸무게는 78kg에 체지방률은 22% 이하로 처음 세웠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 63kg에서 15kg의 체중을 늘렸는데도 체지방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려고 관리하면서 몸의 변화에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량과 강도를 조절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벌크업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니 확실히 체형이 좀 달라지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약 6개월 동안 체중을 확 찌우다 보니 복부에 내장 지방이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약간 나와 보이는 감도 있고 제 주치의는 건강을 위해서 살은 더 찌우지 않는 게 좋다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식사량과 더불어 운동량을 늘리는 과정 자체도 힘들었는데요.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일과 병행하다 보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밀려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운동을 계속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중에 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벌크업을 하면서 중년 남성에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체지방률은 몇 %일까 조사를 해봤는데요. 오비시티 리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성인 남성에게 10에서 20%의 체지방률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높으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염증 반응도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지방률이 6%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저하 및 피로도 증가와 같은 증상이 보일 수 있다고 하니 적절한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생리불순이나 불임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고 극단적인 체지방 감량 후에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자주 하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 15% 정도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또 동시에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복부 지방을 확실하게 빼서 또렷한 식스팩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증량을 했으니까 지방을 커팅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커팅을 시도하면서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식단과 운동의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겉으로도 속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